자, 106회 법인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세아산업 1061번으로 먼저 회사를 꼭 바꿔주시고요. 자, 제조, 도매업, 건설업, 중소기업이다 되어 있고요. 2025년도 15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관련된 거죠. 자,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입력된 아래의 자료를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세무조정 유형과 소득처분이 같은 세무조정일지라도 하나하나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외에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오기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입력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중에 우리가 송금불산이 되는 것은 법인세는 송금불산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세 비용은 1번 이렇게 눌러 주시고 자, 초과 폐소 배출 부담한 것도 송금불산이 그렇죠. 정기요금 연체이자는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가상금 그죠? 가상금 건강보험료 가상금은 송금불산입이에요. 이런 거는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자, 건강보험료 가상금은 송금불산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공장 건물의 취득세는 송금이 아니라 건물의 취득 원가잖아요. 그럼 송금불산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요 공장 건물의 취득세를 지금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에서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조정에서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즉시상각 의제에 반영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송금불산입할 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세무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송금불산이 표시해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세무조정하라고 했으니까 조정 등록 눌러서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분, 뭐 지방소득세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105만 원. 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밑에 들어보니까. 자, 초과 폐수 배출 부담금. 뭐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그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70만 원.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타 사회 유출. 자, 또 하나 더 있었죠? 건강보험료 가상금. 건강보험료 가상금.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에요, 여러분. 42만 5천 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저장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합계표에 세무조정해라 라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에 요 이자 비용, 지급이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은행, 일루은행한테 차입금에 대한 요 지급이자가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김이사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얘기죠. 9월 7일 날 8천만 원 빌려줬고 10월 4일 날 4,500을 지급했대요. 자, 이자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이사 김이삭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다 입금 산입해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상여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회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차입금을 다 입력해야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려면.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서
자, 우선은 가지급금부터 입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김이삭에 대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줬다. 그럼 대표이사죠, 직책이. 그리고 김이삭이라고 나와 있고요. 몇 건 안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대여금이 9월 7일입니다. 그럼 적요는 대여해 준 거죠. 2번 누르면 대여고요. 3번 누르면 회수입니다. 대여해 줬고 언제? 여러분 9월 7일 날. 9월 7일 날 문제 보시면 자, 차변에 가지급금 해가지고 얼마 대여해 줬대요, 여러분. 8천만 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대여해 줬죠? 언제 여러분? 10월 4일 날. 자, 얼마 대여해 줬죠? 문제 보니까 4,500만 원. 그러면 이제 날짜 계산에서 적수 계산 된 거죠. 자, 그리고 뭐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차입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F1번 누른 다음에 지금 최고은행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를 조회하면 이렇게 뜨면 확인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렇게 또 조회가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차입금이 23년도 발생된 거니까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 맞잖아요. 자, 이자율이 2.5%. 자, 이자가 600만 원 맞게 나왔죠? 이렇게. 또, 그리고 어디 은행 있어요? 인류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문제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최고은행, 인류은행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류은행께 차입금 발생이 24년도 11월 11일이니까 그냥 1월 1일로 정기 이율로 하면 되겠고, 자, 금액 그대로 조회가 됐네요. 4억 3,750. 자, 이자율은 문제 보시면 4.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4.0%. 그럼 이자가 1,750만 원이 나오죠? 여기 1,750만 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입금을 입력해 주셔야지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은행 거, 그리고 인류은행 거, 자, 그 해답 화면에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다시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인정이자 계산이 된 거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이렇게요. 그리고 인정이자 조정 요 값지 눌러 보시면 최종 금액이 여기 합산돼서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금 적수 나왔고 가수금은 없었고, 자, 인정이자가 126만 2,485원 계산이 됐어요. 자, 회사가 계산한 건 없으니까요. 요 금액 전부 다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정 등록 눌러주시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간혹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최대 주주 대표이사니까 이거 배당 아닙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주주이면서 임직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는 겁니다.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다 그러면 배당인지 상여인지 중복될 때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 저장 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저장. 따로 뭐 저장키가 있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3번에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지방세 납세지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미리 좀 시간 아끼려고 사전에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법인조정 2 메뉴 안에 원천납부 세액 명세서 들어가시고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해 보실 수 있죠? 잠깐 멈춰 놓고. 자, 문제 보시면은 확인해 봐야죠. 그래도 정기예금 이자 200만 원에
원천징수일 14% 신한은행 이렇게 사업자번호 나와 있으니까 요 참고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8월 31일 200만원, 문제 보시면 14% 이렇게 28만원. 또 여러분 정기적금이자 600만원 12월 31일 14% 국민은행 사업자번호 또 나와 있고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키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저장키가 있는지 보시고 있으면 저장 한번 꼭 여러 번 눌러도 되니까 저장 꼭 잘 눌러주시고요. 자,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그리고 최저한세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아래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죠. 자, 기출문제 수업을 그동안 계속 들으셨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나오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우선 최대한 입력해서 저장하시고 최저한세 불러와서 자,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아예 주어졌죠. 그러면 요 최저한세 고려해서 배제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배제된 금액을 고려해서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그 최저한세 적용 그 세액공제 칸에다가 다시 배제 금액을 감안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죠. 항상 패턴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가산세가 있고 중간연합세액이 있고 원천납부세액이 있으니까 해당 라인에 입력하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분납을 신청한다고 돼 있으니까 분납 칸에다가 눌러서 금액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거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처음 법인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그 전산세무일급 기본 강좌를 제가 올려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기출문제 들으셔야지 또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또 기출문제만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4번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들어가서 거기 주어진 거 그대로 먼저 최대한 입력하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래요, 여러분? 324, 785, 324, 785, 000, 그쵸?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 2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이 2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된 거 얼마 있다고 돼 있죠? 130만 원. 문제 보고 계신 거죠? 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액이 50만 원. 문제 여기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확인했을 거고. 요거 그대로 입력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2월 교수금이 또 있네요. 자,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과표가 나오면 이제 세금은 얘가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4,300, 96,150원이 계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문제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보니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다음 순서대로 감면 공제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있는데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과 최저한세 대상 세액 공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감면 공제하라고 했으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왜냐면 배제 금액이 나왔을 때는 요 순서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요금액을 합치면 얼마예요? 우선은 3,07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에 어차피 이 금액은 바뀔 거예요. 근데 우선 넣어 볼게요. 지금 870하고 2,200이니까
3070이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선 넣어보고. 자, 근데 이 금액을 최저한세 배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입력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따가. 자,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가산세가 나와 있나요?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가 27만 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나와 있죠. 중간연합세액이 얼마 나와 있으시죠? 200만 원. 문제에 나와 있어요. 200만 원. 여기 중간연합세액이 200. 원천납부세액은 112만 원이죠. 그쵸? 112만 원. 자, 입력 다 했어요. 그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배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해보면. 우선 이렇게 하시고 최대한 입력해서 좀 정리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들어가서 요 과세표준 어, 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불러오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불러왔죠. 요렇게. 그렇죠? 자, 여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있잖아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 금액이 있는지를. 자, 우리 감면세액은 문제 보시면 여러분 뭐 있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870만 원 맞죠? 이렇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22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세금이 1239만 6,15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자, 최저한세 이거를 감면하기 전에 공제나 감면 적용 전에 자, 지금 최저한세가 나와 있는 게 얼마죠? 자, 2,324만 5,950원이에요. 최소한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이나 세액공제 빼니까 이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보다 더 적잖아요. 그럼 2,324만 5,950원과 요 지금 차감세액 1,239만 6,150원의 차이. 이거는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요 배제 금액이에요. 조정감이라고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거냐? 자, 그러면 요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중소기업 요 지금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을 배제하고 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870하고 1115만 200원이니까 요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금액을 다시 요거 저장을 하시고 요 금액을 메모해 놓고 요거 더하면 얼마죠? 870만 원하고 1115만 원, 1115만 200원이죠. 요거 더하면 1985만 2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 들어가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다가 이 금액을 다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죠? 배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뺀 금액. 배제 금액을 뺀 후의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1985만 200원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분납을 최대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분납할 세액에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요거 보시고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얼마예요? 10062 얼마죠? 975 그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제 분납까지 입력이 된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교재 해답에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연습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문에서 갑과 을을 작성하시오. 자, 단 전산상에 입력된 기존 자료는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불러온 게 있다면
그건 지워주시고 여기 주어진 걸로 입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료 1번은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 있어서 을표상에 이제 2월 된 유보가 있죠. 이렇게 유보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을 조금 아끼려고 요거는 단순한 거니까 제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저는. 자, 다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을표 여기 보면 여기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러온 게 있다면 다 지우고 자, 요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 보시면은 어,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잖아요. 그죠? 재고자산 평가감. 자, 전년도에 넘어온 게 600, 마이너스 180, 450, 700.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입력을 제가 사전에 해 놓은 거예요. 시간 좀 아끼려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자료 2번에 보니까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중에서 위 내용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아요. 자, 정기 성급비용 지금 추인한 게 있죠. 입금산입, 송금물산입으로 추인한 게 180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추인한 거니까 정기 성급비용이니까 이 성급비용 지금 요 마이너스 180에서 그렇죠? 자, 180만 원 추인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호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소멸된 거니까. 이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된 거니까 그대로 요 금액 그대로 소멸 쪽에 감수 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 똑같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 건물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액. 아, 지금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 작년에 한도 초과된 700 중에 미달액이 발생했나 보죠. 그래서 추인된 게 지금 270이니까 이거 추인됐다라는 건 뭐예요? 소멸이죠, 소멸. 그죠? 소멸이니까 여기 감소 쪽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 추인됐대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2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0이 소멸된 거죠. 그럼 430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면 돼요. 자, 정기 재고자산 평가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전년도에 여기 지금 재고자산 평가감 요 600은 그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자산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추인이 될 수밖에 없죠. 600만 원 이거 그대로 지금 추인된 거니까 감소라네. 소멸된 거니까. 요 평가감 요 600에 대해서 그 작년 24년도 600에 대해서 소멸된 거니까 감소칸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기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작년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중에 부인당한 게 450인데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이니까 이 450은 무조건 추인되잖아요. 그죠? 추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칸에 즉 감소칸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맞죠? 45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러고 보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른 거 없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반영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값 탭을 눌러서 작성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교재에 보면 이게 지금 12기라고 되어 있는데 15기가 맞거든요.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5기 여기 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5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할게요. 25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단기가 15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오른쪽이 11기라고 써 있는데 2021년도 그게 14기로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24년도 1월부터 24년도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5로 요 4자로 이렇게 숫자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요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내역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고 작년에 전기 자본의 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 몇 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요 전년도 자본의 잔액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기초 잔액에.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여기 지금 전년도에 2억, 자본잉여금이 2,500, 자본조정 2,000 이렇게 해서 2억, 2,500, 2,000 이렇게 입력 제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좀 시간 아끼려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3,000, 이익여금
3200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화면 멈춰 놓고 요거부터 입력하시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지금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에 있는 이 숫자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을표에 있는 430만 원 남은 유보 요 잔액이 여기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 단기 말에 자본의 금액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자, 25년도 단기에 지금 자본이 3억이잖아요. 그럼 2억에서 3억이 됐으니까 얼마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1억. 이렇게 그 차이 나는 금액만 요 증가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3억이 되겠죠, 올해 말에. 자, 또 여러분, 지금 5천이 됐어요, 2,500에서. 그럼 2,500이 자본 잉여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동일하니까 됐고, 이익요금은 금액이 얼마 차이 나죠, 여러분? 3,200에서 1억이 돼야 되니까 6,800이죠. 6,800 증가란에 이익요금에 6,800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3억 5천, 2천, 3천, 1억 이렇게 해서 3억 5천, 2천, 3천, 1억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잖아요. 올해 기말에 자본의 잔액이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보다 더 크대요. 요 금액만큼. 자, 이거 이전 강의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더 크면 플러스로 하시면 돼요. 그 반대면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법인세 과표가 더 크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단순 암기하자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럼 얼마가 더 크다고 돼 있죠, 여러분? 15, 1578, 000. 또 지방소득세는요, 여러분. 얼마가 더 많대요? 157, 문제 보시면 800. 되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법인세법상의 진정한 자본의 잔액을 알 수 있죠. 이게 법인세법상의 자본이죠. 그래서 502, 564, 200. 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는 딱딱 해야 될 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자, 다 풀었네요. 자, 106회까지 여러분 이렇게 같이 풀어봤는데, 실기를 전산 세무 1급은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매 기출 문제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게 이걸 극복하는 길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입력하면서 또 틀려도 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또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